이번 시간에는 고체의 에너지 띠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되게 많이 가까이에 모여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밑에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자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 띠가 이제 에너지 이제 준위가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원자랑 원자 사이가 이제 매우 멀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고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랑 원자 사이가 되게 가깝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밀접해진 이 원자들 사이에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자, 이렇게 겹치게 돼요. 자, 겹치게 되면서 에너지 준위도 이제 겹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냐? 자, 그냥 그러니까 양자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니까 겹치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겹쳐서 둘이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미세한 차이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원자가 두 개 있을 때죠. 자, 이 상태에서 원자가 매우 많아져요. 그러면 이 띠가, 이 에너지 준위가 되게 많아지겠죠? 자, 많아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띠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겹치죠. 자, 그러면서 에너지 준위도 겹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한 차를 두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자 수가 매우 많아지니까 이제 이 거의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겠죠. 거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의 영역으로 띠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띠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것처럼 이제 고체에서도 이 전자들이 여기 에너지 띠가 있는 영역에만 있을 수 있겠죠. 저 에너지 띠인데 오타가 있네요. 자, 에너지 띠가 있는 영역에 에너지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쪽 부분에는 이제 전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자가 띠와 전도 띠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에너지 띠를 부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이제 띠를 허용된 띠라고 하게 되고요. 자, 얘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곳. 우리 여기 있죠. 자,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자, 우리가 그냥 우리 다른 거 원자 하나 봤을 때도 이쪽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띠 간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간격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 뜻이냐. 자, 이 에너지 띠 사이의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게 돼요.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제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용된 띠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자, 이제 온도가 0켈빈인 상태에서는 이제 똑같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나가게 되겠죠. 가장 안정된 상태부터 채워나가니까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용된 띠가 이제 전자가 지금 현재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원자가 띠라는 게 있어요. 자, 원자가 띠는 이제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전자가 있는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해요. 자, 이제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한 개인데, 이제 뭐 다른 건 전자가 여러 개잖아요. 뭐 다른 뭐 금속 같은 건 더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실제로는 고체면 전자가 훨씬 더 여러 개가 더 원자가 많으니까 되게 많을 거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전자가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원자가 띠라고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 전자를 뭐라고 하기도 하냐?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자가 전자라고는 많이 안 쓰긴 해요. 그냥 전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없는 곳, 그냥 원자가 띠 위에 있는 띠를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전자가 여기까지 있어요. 자, 그럼 여긴 다 당연히 채워져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원자가 띠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없죠? 바로 위에 있어요. 자, 우리 여기를 이제 전도띠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자가띠에 있는 이 전자가 이제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자와 양공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이 자유전자랑 양공이란 단어가 또 처음 나오죠.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이 자유전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예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자,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이동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전자를 뭐라고 하냐? 자유전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원자가띠에 이제 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자가띠에 전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 전자가 이제 요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으면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죠. 자, 그럼 일로 가요. 자, 우리가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유전자는 이제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공이라는 건 뭐냐? 자, 이제 원자가띠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을 하면 이제 거기에 빈자리가 생기죠. 자, 이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른 주변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를 띠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빈자리에 이제 전자가 와서 채워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웃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양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입자는 아니에요. 그냥 빈 자리인데 거기에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빈자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전하가 뜬 입자처럼 보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과 띠를 모두 채우고 있으면 이제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옮겨갈 빈자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에너지를 받아요.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띠로 이동했어요. 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사라진 이제 양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전자는 원자과 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 빈자리로 계속 전자들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또 여기가 비겠죠. 여기가 비면 또 옆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여기가 비면 또 옆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자, 여기에 빈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이동해요. 자, 그럼 여기가 빈자리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또 전자가 또 채워요. 그럼 여기가 또 빈자리가 돼요. 그죠? 자, 그럼 또 전자가 또 채워요. 여기가 빈자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그 다음에 양공의 이동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공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이 전자가 어쨌든 채워져 있던 전자가 이제 전도띠로 전이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전도띠로 전이한 이 전자는 또 조금만 에너지를 받아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도 이동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공도 이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공을 통해서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 이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류는 이제 자유전자랑 양공에 의해서 흐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전기 전도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가 얼마큼 잘 전도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체의 전류가 얼만큼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정도는 이제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전기 저항이랑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전기 전도성이 우리가 배웠던 전기 저항이랑 이제 관련이 있게 되고요. 자,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 달랐죠. 이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작다라는 뜻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체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소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연체는 또 뭐라고도 하냐? 우리가 부도체라고도 해요. 아마 부도체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이제 좀 옛날에 배우긴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제 도체는 뭐냐?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그죠?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전류가
잘 흐른단 말입니다. 흐르는, 그죠? 뭐 이런 뜻이랑 같은 뜻입니다. 자, 이런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요. 자, 절연체는 아까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부도체라고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전류가 잘 흐르지 뭐 않는 이런 물질이 되겠죠. 자,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도체예요. 자, 전기 전도성이 도체랑 절연체 중간 정도. 인 물체를 말합니다. 물질이라고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저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가 잘 통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는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전기 저항이 어때요? 매우 작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저항이 매우 클 거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자, 우리 도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전류 잘 흐르는 거. 구리, 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는 나무, 고무, 이제 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규소, 저마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띠랑 관련 지어서 이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원자과 띠에 있는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얼마나 잘 가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고 못 흐르고가 이제 결정되겠죠. 왜냐면 그 전자가 얼마큼 잘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지 못 흐르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과 띠의 일부만 이제 전자로 채워져 있거나, 그러니까 원자과 띠가 있는데 원자과 띠가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다고 하기도 해요. 겹쳐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상온에서도 이제 비교적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과 띠에 이제 모두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왜냐면 여기가 다 안 채워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동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다 채워져 있어야 돼요. 다 채워져 있고 이제 원자과 띠와 이 전도띠 사이의 요 간격이 매우 크겠죠. 매우 넓어요. 자,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를 여기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넓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이 띠 간격이 있긴 있는데 이 띠 간격이 이제 절연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겠죠.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보면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이제 전자가 전도대로 쉽게 전이할 수 있게끔 되고요. 이제 뭐 아니면 아까 원자과 띠가 다 채워져 있지 않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 전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연체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둘 다 이제 원자과 띠 모두가 전자로 채워져 있긴 해요. 자, 채워져 있어서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전류가 흐르려면 이제 원자과 띠의 에너지를
원자과 띠의 이제 전자가 이제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얻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제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얻어서 이 전도띠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려면. 자, 그런데 이제 절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띠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제 상온에서는 이제 전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띠 간격이 좁아요. 자, 좁다 보니까 이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이 전자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중간 단계이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그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도가 이제 전기 전도성, 뭐 전기 정도도, 자,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저항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저항이랑 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잠깐. 그래서 이제 비저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항을 표현할 때 R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R이 이제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례상수가 있다고 배웠죠. 자, 이 비례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요걸 여기다 쓰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저항값 R은 이제 물체의 길이 L에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A에 반비례를 해요. 자, 이때 비례상수 로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 이제 전기 전도성을 이제 전량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정량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치로. 자, 그래서 이제 물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물체 뭐 외부 전압에 의해서 물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 정도도는 이제 비저항의 역수와 같아요. 전기 정도도는 이제 비저항의 역수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만 하세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증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정도도는 이제 비저항이랑 반비례하니까 전기 정도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자과 띠가 뭐 어느 정도만 채워져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원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자가 원자 사이를 막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원자가 막 활발하게 운동하니까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조금 흐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정도도가 조금 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은 감소하고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게 돼요. 자, 얘는 왜 그러냐? 자, 이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에너지를 얘가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많이 전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자유전자가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결과값만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 배울 거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